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민법 민석규입니다. 오늘 기초인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테마 1, 법률 공부의 학습 영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은 분명히 학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배워야 할 법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시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 조문, 국회에서 제정한 문장들이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 조문들을 해석해 놓은 소위 이론이나 학설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판례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이 조문들을 사건에 적용을 해서 나오는 판결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험은 이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이론의 출제 비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문을 해석하는 이 학자들의 이론도 분명히 조문의 개정이라든가 또는 조문의 내용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판례도 조문을 반영해서 판례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 판사들의 판례적인 견해와 대학 교수들의 학설적인 견해가 서로 이렇게 연구되어 가면서 서로 조정되는 개념으로 또 판례가 바뀌기도 하는 거니까 세 가지를 좀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과 이론과 판례는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 학습 대상은 이렇게 조문, 이론, 판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국회가 제정한 법조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주요 출제 사항입니다. 이 출제 사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국회가 제정한 법조문은 바뀌지 않겠죠.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다면 변경된 조문을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시험에 나올 조문이 정해졌다면 그 부분이 그때그때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판례도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그 판례의 결론을 우리가 시험에다가 반영하는 것이지 판례를 시험지에 가서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특성상 변하지 않는 조문과 판례가 출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론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이론이고 우리나라에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자, 이 법학자들의 이론은 대학 교수님들마다 서로 다른 결론으로 또 다른 주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에서는 활용하기 힘든 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학자들의 이론들 중에 통설이라고 해서 모든 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출제가 어려우니까 참고하는 정도로 보조도구로만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습 대상은 변하지 않는 국회에서 제정한 조문 그리고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조문 공부를 하실 때는 원문 그대로의 표현으로 출제를 하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암기하는 형태의 공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암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을 암송해서 쓸 수 있도록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해당 문장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 그리고 그 문장이 시험지에 나올 때 틀린 지문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암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법조문을 외워서 시험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판례를 공부하실 때에는 그 문장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판례가 나오게 된 경과라든가 판례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판례 문장도 시험지에 어떻게 올라올지 예상을 해서 핵심 키워드들을 공부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은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문장을 외워놓다 보면 판례가 워낙 많고 또 판례는 조금씩 사건이 달라지면서 다른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판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문장을 외우게 됐을 때에는 시험에서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조문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론은 말씀드린 대로 통일된 것이 있다면 공부를 하겠지만 통일된 것이 아니라면은 출제를 하지 못하는
항목이니까 통일되지 않은 이론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에서 발견하더라도 학습 대상으로, 수업용 학습 대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문이나 판례도 세태가 변함에 따라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법조문이 바뀌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국회의원들이 문장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판례는 사건이 조금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존의 판례와 동일하게 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좀 변형된 판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존의 조문이나 기존의 판례가 바뀌게 된다는 건 민법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리고 학자들도 관심을 두고 있고 출제자들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바뀌었다, 개정이 되었다, 또는 판례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시험에 반영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올해 새로 바뀐 조문, 올해 새로 바뀐 판례는 항상 출제에서 1순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례 출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 문제라고 하면 각각의 당사자들이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에 관해서 출제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사례 문제도 사실 조문, 이론, 판례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풀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많이 출제된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소위 정형화된 사례니까 다시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다면 그 정형화된 사례들은 출제되는 문제를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를 유형화해서 해당 사례의 주요 논점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례, 종전의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한 사례가 출제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례들은 일단 과감하게 시험 도중에서는 제외시켜 놓고, 자,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반적인 기본 지식들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접근해 보는 정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시험종으로 정답을 맞추려 욕심을 내다 보면은 문제풀이에 전체적으로 방해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법조문은 그 문장 그대로의 표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자, 판례는 키워드를 기억하더라도 그 사건의 핵심 논점, 핵심 포인트를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 주어야 되겠다. 자, 이론은 통일된 이론만 공부하고 통일되지 않은 이론은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문이나 판례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례는 정형화된 사례들 위주로 일단 우선 학습하고 예상 밖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학습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위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민법 민석기입니다. 오늘은 인문 강의 두 번째 테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민사소송의 진행 절차라는 테마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판례를 많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이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은 민사소송 절차에 관련된 용어라든가 또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소송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소송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판례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 학습하실 때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정도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